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설화를 보면은요, 의적들도 나타나고요, 또 도둑들도 나타납니다. 오늘 이 얘기는 도둑이 의적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요. 궁금하시지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 경상남도 진주시에는 홍길동만큼이나 유명한 의적 강목발이가 있었습니다. 강목발이는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에서 대방산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태어난 시간이 나빠서 대인은 되지 못하고 큰 도적이 되었다고 하고요. 진주시 일대에는 그의 행적에 관한 다양한 일화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구한말 경남 진양군 대곡면 설매실에 강목발이가 나타났습니다. 강목발이는 자시에 태어났으면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을 축시에 태어나서 도둑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강목발이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숙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숙부는 어린 강목발이에게 글 공부를 시켰지만 강목발이는 영리하긴 하지만 글 공부는 게을리하고 매일 도둑질 놀이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숙부가 강목발이를 불러서 방 안에 엽전이 있으니까 훔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강목발이 밖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숙부 가져갑니다 라고 하는 사이 엽전이 이미 없어진 것입니다. 숙부가 어떻게 훔쳤는지 궁금해서 묻자 강목발이는 제가 밖에 나가서 발바닥에 보리밥 알을 붙이고 와서 엽전을 밟아 훔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숙부는 너무 화가 나서 방바닥에 놓인 목심으로 강목발이의 발목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이때 강목발이는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이후 목발을 짚고 다니는 신사가 돼서 강목발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어쨌든 어린이 된 강목발이는 진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루는 진주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의 재물을 훔쳐서 말티 고개를 넘는데 한 산모가 몸을 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목발이는 산모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자신이 훔친 모든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후 강목발이는 진주 인근에 사는 부잣집의 재물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강목발이는 삼남 일대를 아우르는 의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커다란 가마솥을 잃어버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우연히 진주 장터에서 자신의 가마솥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가마솥 주인은 강목발이에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강목발이를 진주 관아에 고발을 했습니다. 진주 목사는 병사들에게 강목발이를 잡아오라고 명했고 그런데 웬일인지 강목발이는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병사들에게 잡혀 진주 관아로 끌려왔습니다. 진주 목사가 강목발이를 보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큰 가마솥을 훔친단 말인가? 저자는 도둑이 아니니 풀어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목발이는 풀려났는데 영리한 형리가 강목발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목발이에게 내가 밥을 먹을 동안 진양성을 3바퀴를 돌면 너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강목발이는 형리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서 척지법을 써서 눈 깜짝할 사이에 진양성을 3바퀴나 돌아버렸습니다. 형리의 함정에 빠진 강목발이는 삼남 일대를 아우르는 의적으로 밝혀졌고 진주 관아에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리는 강목발이가 진짜로 도둑이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밥 먹는 사이에 3바퀴나 돌아라고 했고 그걸 믿고 돌았던 강목발이는 내가 도둑이요 라고 자수한 셈이나 다름없는 그런 셈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설화는요 대도 설화의 한 유형입니다. 훔친 물건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던 의적에 관한 이야기지요. 물론 이 강목발이가 실존 인물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해서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산물이 풍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진주라는 지역의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산물이 풍부하다고 해도
백성들의 삶은 넉넉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때문에 강복발이와 같은 그런 의적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겠죠. 자, 우리 설화에 종종 등장하는 의적에 관한 얘기였습니다.